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 기업의 투자자의 날 발표 자료인데요. CFO가 직접 나와서 거시경제라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 배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지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기반 금융회사가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생존 전략을 짜는지 그 핵심을 좀 제대로 파악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폭풍우를 대비해서 단발 엔진 경비행기를 공중에서 다발 엔진 제트기로 개조하는 그런 과정 같아요. 오, 공중에서 비행기를 개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엔진, 딱 하나의 강철에만 의존했던 과거 모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 인정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엔진을 여러 개 달아서 뭐랄까 어떤 엔진 하나가 꺼져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CFO가 딱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었는데 이거 하나씩 보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야, 시작부터 비유가 아주 살벌한데요. 그럼 그 첫 번째 개조 포인트, 엔진부터 한번 볼까요? 고객 기반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신들이 특정 위험 등급의 고객에게만 강점이 있다는 오래된 생각의 모델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엔진 교체 작업이죠. 과거에는 특정 신용 점수대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틈새 시장 고객에만 집중했어요. 그게 그들의 핵심 역량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경기가 좋을 땐 괜찮지만 특정 계층이 경제적 충격을 받으면 비즈니스 전체가 휘청거리는 약점이 아, 그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격이네요, 완전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층을 전반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거죠. 더 넓은 신용 스펙트럼의 고객들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특히 CFO가 유일한 경성제약이라고 언급했던 36% 이자율 상한선, 이 금리 천장에 가까운 고객군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그쪽 고객들이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이렇게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 특정 산업이나 소득계층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 전체가 받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완충 장치가 생기는 셈이에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드네요. 원래 잘하던 자기만의 영역을 벗어나서 고객층을 넓히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더 키우는 건 아닐까요? 잘 모르는 고객들을 상대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전문성을 희석시키는 선택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실수를 하죠. 하지만 이 회사는 그걸 기술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젠 단순히 개인의 신용도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까지 고려해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모델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고객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건 단순한 확장이라기보단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넓어진 걸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엔진은 고객층을 다각화해서 더 튼튼한 걸로 바꿨다. 그런데 고객만 바꾼다고 비행기가 안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에게 파는 상품, 그러니까 뭐 비행기 날개나 동체 같은 것들도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CFO가 쓴 지급 순위의 맨 아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거 거의 자백 아닌가요? 우리 주력 상품이 사실상 꼴찌였다. 이렇게요. 하하, 그렇죠. 아주 솔직한 표현입니다. 지급순이라는 게 만약 고객이 돈을 못 갚게 됐을 때 여러 빚쟁이들 중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를 말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회사의 주력이었던 무담보 할부 대출은 담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 순위죠. CFO의 말을 빌리자면 차입자 리스크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서 리스크 관리 기술은 연마하기엔 좋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손실을 보는 아주 위험한 상품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뜯어고치겠다는 거군요. 그럼 단순히 위험한 무담보 대출을 줄이고 그냥 평범한 담보대출 회사로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그건 혁신이라기보단 좀 후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엔진을 동시에 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요? 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나 주택 같은 담보대출을 늘려서 지급순위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담보가 있으니 훨씬 안정적이죠. 아, 안정성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안정성을 잡는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기간을 단축해서 속도를 잡는 겁니다. 기간을 단축한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만기가 5년인 대출보다는 1년인 대출이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경제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적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만기가 더 짧은 상품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상품 포트폴리오를 담보 강화와 기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재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담보 비중은 높여서 사환 우선순위는 올리고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은 줄여서 상품 자체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안정성과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고도화된 전략인 셈이죠. 와, 담보는 늘리고 기간은 줄인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면 담보 심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단기 대출의 장점인 속도를 잃어버린다던가요? 물론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이 회사의 기술력이겠죠.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담보 심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전략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기저에는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객과 상품이라는 엔진과 날개를 모두 강화했다. 그래도 비행기에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금 조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CFO가 자금 조달 구조에서 확정 약정 자본 비중이 0에서 65%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하던데요. 이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인가요? 네, 이건 비행기의 연료 탱크를 그냥 깡통에서 최첨단 연료 시스템으로 바꾼 것과 같아요. 확정 약정 자본이라는 건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져도 바로 돈을 빼가는 그런 단기 투자금이 아니거든요. 경제 사이클 전체를 보고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파트너들에게서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전략적 투자 자금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시장이 출렁거려도 쉽게 마르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자금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자금에 회사 자기 돈도 같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 스킨 인 더 게임. 네, 우리도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걸 파트너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리스크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러면 파트너십이 훨씬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CFO가 최근 시장이 불안정했을 때를 미니 테스트라고 표현한 부분이 재밌었어요. 예전 모델이었다면 5월, 6월에 투자자들이 내 돈 당장 빼줘라고 전화하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파트너들이 우리는 한 배를 탔으니 걱정 말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투자자들 들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의 말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과거에는 시장이 조금만 삐걱거려도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든든한 파트너들과 함께 폭풍호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췄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업그레이드, 비행기의 조종 시스템, 즉 기술에 대한 이야기네요. 원래 이 회사는 우량한 개인 차입자를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기술,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분석에 집착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원 투입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돈을 갚을까라는 개인 단위의 정적인 분석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우리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동적인 분석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던 것에서 이제는 숲 전체의 기상도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겁니다. CFO가 이걸 새로운 툴링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화를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적인 도구 세트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새로운 기술이 몇 년 전에만 있었어도 최근에 발생했던 대출 부실의 절반을 훨씬 넘는 규모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건 거의 마법 같은 숫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부 효율을 개선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개별 차입자를 잘 골라내는 능력은 경쟁사들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지만 이런 경제적 격변기 자체를 더 예술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이야말로 우리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라는 거죠. 다른 비행기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 우리는 유유히 비행할 수 있는 최첨단 자동 항법 장치를 달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방어 전략 혹은 비행기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고객, 상품, 자금, 그리고 기술까지. 정말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은데 이 모든 변화가 미래에는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까요? CFO는 현재의 수행 모델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던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회사가 꿈꾸는 궁극의 제트기 모델이죠. 현재 주력인 거래 수수료 모델은 대출이 실행될 때 수익의 대부분이 한 번에 발생하는 구조예요. 현금 흐름에는 좋지만
경기가 나빠져서 대출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 수익이 바로 급감하는 변동성이 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대출 관리 수수료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아요. 대출 관리 수수료는 대출 기간 전체에 걸쳐서 매달 조금씩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훨씬 안정적이겠네요. 네,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특히 자동차 대출 같은 장기 상품에서 이 모델이 빛을 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리볼빙 신용이나 구독 모델 같은 아이디어도 언급했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자신들의 대출 관리 기술을 아예 외부에 판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회사의 핵심 경쟁력, 거의 비밀 소스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경쟁사한테 팔겠다니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들의 장기적인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비스로서의 대출 관리라는 개념이죠. 자신들이 수년간 개발하고 AI로 고도화시킨 이 내부 대출 관리 프로세스, 즉 자동 항법 장치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업계 전체에 판매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에요. 회사의 핵심 역량이 과연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혹시 아마존이 내부 인프라 관리하던 기술로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을 장악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 비유가 들어맞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자체 대출 실적과 완전히 무관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점이에요. Decorrelated, 분리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즉 만약 경기 침체가 와서 이 회사의 대출 플랫폼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이 서비스 사업은 외부 은행이나 다른 금융사들을 고객으로 삼아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엔진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별도의 비행기를 하나 더 띄우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 분산 전략입니다. 매우 영리하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거군요. 정말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완벽한 다층 방어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한 회사가 어떻게 위기를 통해 배우고 성숙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CFO도 인정하듯이 이들의 사업 모델이 경제 사이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불가능하겠죠. 대신 경제가 흔들릴 때 비즈니스의 변동성은 최소화하고 회복 탄력성은 최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단발 엔진 경비행기가 다발 엔진 제트기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리스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네요. CFO는 내부의 AI 대출 관리 기술을 외부 판매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존의 AWS처럼요. 만약 한 회사가 특정 내부 프로세스에서 압도적인 탁월함을 갖게 된다면 언제쯤 그 기술을 내부의 경쟁 우위로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경쟁사를 포함한 모두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까요? 내부의 비밀 소스를 외부에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그 전환점은 과연 어디일까요?